임진왜란 당시 조선 팔도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의병들은 물론 관군들의 활약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임진왜란이 조선과 주변 나라들에 준 영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역사 E뉴스의 최현지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전쟁 대비가 부족했던 조선 해서 일본군에게 힘없이 밀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군과 육지에서의 의병들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군은 열세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병이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전직 관리와 유생 등 바로 백성들이 조직한 군대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의병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조선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럼 임진왜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또 전력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선 관군의 활약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관군이 패전을 거듭하며 조선 국토의 대부분을 잃자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각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돈에 뼈대 있는 가문과 명망 있는 사람들이 유생등과 함께 조정의 명을 받들어 들고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국가의 명맥이 그들 덕분에 유지되었다.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은 홍희, 즉 붉은 옷을 입고 싸워 홍희 장군이라 불렸던 곽재우인데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경상남도 의령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의병 부대를 조직합니다. 곽재우는 의병을 이끌고 곳곳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 벼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는데요. 당시 진주성은 진주 목사 김시민이 이끄는 관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의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불과 3,800여 명의 관군을 이끌고 6일 밤낮을 싸웠는데요. 이때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이 일본군의 후방을 괴롭히는 전략으로 조선군의 승리를 돕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 진주성의 전투를 진주대첩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주대첩은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리죠. 하지만 진주대첩에서 부상을 입은 김시민 장군은 아쉽게도 얼마 후 사망하고 맙니다. 한편 충청북도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조헌은 승려들로 조직된 군대, 즉 승병과 힘을 합쳐 청주를 탈환하는 공을 세우는데요. 이후 또 다른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금산으로 이동합니다. 조헌은 금산에서 단 700명으로 15,000명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의병들과 함께 전사하는데, 훗날 이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 만든 무덤을 700의총이라 부르며 조헌과 700의병의 충전을 기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593년 1월이 되자 조선의 관군과 의병 그리고 선조의 요청에 의해 명이 파견한 군대가 평양성 부근에 모입니다. 당시 평양성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평양성을 탈환하고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는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병도 참여해 승리를 도왔습니다. 한편 평양성을 잃은 일본군은 서울로 후퇴하여 근처의 행주산성을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행주산성은 권율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은 무려 3만여 명의 병력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권율 장군은 이 전투에서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사용했는데, 신기전은 화약의 힘으로 동시에 무려 100여 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신기전은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워낙 병력의 차이가 커 일본군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조선군과 성안의 백성들은 화살이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심지어 성 안의 여자들이 치마로 돌을 나르면 병사들이 그 돌을 던져 일본군과 싸웠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려 9차례에 걸친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군은 결국 행주산성에서 후퇴하는데요. 역사는 이 전투를 행주 대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반에는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던 일본군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일어선 의병, 그리고 반격에 나선 조선군, 또 선조의 요청으로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원군이 힘을 모아 일본군을 남쪽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죠. 당시 일본군은 3대 대첩을 통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또 명나라는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은 잠시 그쳤지만 소리 없는 전쟁, 즉 치열한 외교회담은 계속됐습니다. 일본은 휴전의 조건으로 조선의 팔도 중 4개의 돌을 줄 것,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그리고 명나라의 황녀를 일왕의 후궁으로 보낼 것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요구가 명과 조선에 의해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회담이 계속 실패로 끝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 1월 무려 12만 명의 병력을 보내 또다시 조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던 조선군과 명의 군대는 육지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막아냅니다. 바다에서도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여 놀라운 활약을 보이자 일본군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조선의 남부에 머무르게 됩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밀린 일본군은 조선의 남부 지역에 성을 쌓고 버티기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외성입니다. 이에 조선도 근처에 성을 쌓고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죠. 조선과 명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일본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자 외성을 공격합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일본군이 진을 치고 있던 울산 외성을 공격해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던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던 임진왜란. 그러나 이 전쟁은 1598년 8월 전쟁을 고집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의 완전 철수로 막을 내립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긴 전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에서부터 의병으로 출전했던 이름 모를 백성들까지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고 또 자신들을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과연 임진왜란 후 조선 그리고 주변 국가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참혹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했지만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농토가 불타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경복궁과 불국사 등 주요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도자기 장인이나 활자 장인 등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그 수가 무려 5천 명에 달했죠. 한편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소모하여 변방에서 일어나는 이민족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 세력은 점점 기울게 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게 되는데요. 에도의 막부를 열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데려간 기술자들로 인해 일본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외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조선 역시 전쟁을 정식으로 끝내고 일본에 잡혀간 조선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요. 이때 외교 사절로서 일본에 간 서명 대사는 협상을 통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조선 백성 3천여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후에도 외교 사절은 조선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파견되었으며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유성룡이 임진왜란의 원인과 진행 상황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을 손으로 적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징비록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 지나간 일을 벌하고 뒷일에 대한 근심이 있을까 경계하노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징비록을 쓰는 이유라 하겠다. 처절했던 임진왜란을 직접 겪은 유성룡. 그는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면서 이런 글을 남겼던 것이죠. 네, 오늘 역사 이 뉴스에서는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선이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있을 무렵 조선에 원고를 보냈던 명은요,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이 명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진족은 명의 분열 정책 때문에 오랫동안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누르하치가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누르하치는 겉으로는 명을 안심시키면서도 뒤에서는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서서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북방 쪽을 소홀하게 되는 그 틈을 노려 누르하치는 본격적으로 여진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616년 드디어 누르하치는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명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명은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조선은 또다시 전쟁에 말려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큰 영향을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20세기 전반까지도 세계적인 큰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전쟁은 우리 인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죠. 해서 역사를 교훈 삼아 이러한 전쟁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되새기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